새벽 3시 또 잠에서 깨어나셨나요? 혹시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 3시.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니 가슴은 더 답답해져 오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시진 않은지요. 과거에는 그저 머리만 대면 푹 잠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잠은 얕아지고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밤중에 자주 깨는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다시 잠들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자신의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은 약보다 강하고 밥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이 편안하지 않다면 깨어있는 나머지 시간마저 힘겨워집니다. 잠 못 드는 고통보다 잠들지 못할 거라는 공포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잠을 못 자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해결책 또한 존재합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기시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잠을 잃어버렸다는 느낌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잠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밤에 못 잔 잠, 낮에 보충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더 잠들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뿐입니다. 수면제는 잠깐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을 유발하고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꿀잠을 잘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꿀잠 자게 만든 비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이 왜 한밤중에 깨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하게 다시 잠들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잠들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단순히 세월의 흐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꿀잠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첫째, 뇌 속 깊은 잠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전체 수면 시간 중 깊은 수면 단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수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깊은 잠이 줄어드니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 다음날 몸이 멍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양은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며 밤이 되면 잠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니 잠들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셋째, 신체 기능의 변화입니다. 방광 기능이 약해져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고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이 심해져 한 자세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질환도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낮에 자주 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두통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뇌가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계속해서 잠을 깨우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저녁 늦은 커피나 차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카페인 분해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저녁에 마신 커피는 새벽까지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늦은 약 복용 시간 혈압약 중에는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약을 드시면 야간의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됩니다. 부족한 낮 활동량 낮에 충분히 활동하고 햇볕을 쬐어야 밤에 자연스럽게 피로감을 느끼고 잠들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당신이 잠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변화들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오히려 잠을 더 쫓아냅니다. 지금부터 잠을 쫓아내는 가장 흔한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침대 옆 디지털 시계 확인입니다. 밤에 깼을 때 무심코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 벌써 이 시간이네, 아직도 못 잤네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잠은 더 달아납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행위는 뇌를 깨우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둘째, 침대에서 뒤척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도 계속 침대에서 뒤척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면 우리 뇌는 침대를 자는 곳이 아니라 걱정하고 뒤척이는 곳이라고 잘못 학습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잠 안 올 때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푸른 빛 블루라이트는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콘텐츠는 뇌를 각성시켜 잠을 달아나게 만듭니다. 넷째, 불규칙한 저녁 식사 습관입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혹은 너무 많이 먹는 습관은 소화를 방해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배가 부르면 몸은 소화에 집중하느라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낮잠을 습관처럼 자는 것입니다. 밤에 못 잔 잠을 낮잠으로 보충하려 하지만 길고 늦은 낮잠은 밤잠을 더욱 방해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낮잠은 되도록 피하시고 꼭 주무셔야 한다면 오후 2시 이전에 20분 내외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잠 못 드는 원인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을 꿀잠 자게 만든 전문가들이 강력 추천하는 10가지 핵심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기는 벅차니 쉬운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야 합니다. 첫째, 20분 규칙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일어나십시오. 거실로 나와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지루한 책을 읽다가 다시 졸음이 올 때 침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침대와 불면이라는 뇌의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는데 결정적입니다. 둘째, 걱정 일기를 쓰십시오. 잠들기 전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걱정들을 침대 옆 작은 수첩에 적으십시오. 내일 병원 가서 뭘 물어봐야지,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해야 하는데 같은 사소한 것까지 모두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뇌는 안심하고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침대 옆 디지털 시계를 서랍에 넣거나 치우십시오. 대신 벽에 아날로그 시계를 걸어 밤에 깨더라도 시간을 확인하지 않기로 약속하십시오. 침실의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18도에서 22도 사이, 습도는 50%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낮 활동량을 늘리십시오. 매일 오전 10시쯤 햇볕을 쬐며 30분 이상 걸으십시오.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낮에 충분히 활동해야 밤에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녁 습관을 바꾸십시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저녁에는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처럼 긴장을 완화하는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여섯째,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십시오. 혈압약처럼 이뇨 성분이 있는 약은 주치의와 상의하여 저녁에서 아침으로 복용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4-7-8 호흡법을 활용하십시오. 코로 4번 들이쉬고 7번 참고 입으로 8번 내쉬는 호흡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여덟째,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시도하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해 다리, 배, 팔, 어깨, 얼굴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힘껏 긴장시켰다가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이완된 근육은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홉째, 평화로운 이미지를 연상하십시오. 가장 평화로웠던 기억, 예를 들어 고향의 여름밤 평상에 누워 별을 보던 풍경을 오감을 동원해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뇌가 평화로운 장면에 집중하면 긴장이 해소됩니다. 열째,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하십시오. 콧꼬리가 심하거나 낮에 이유 없이 자주 졸린다면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유지해야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잠을 설쳐도 자책하지 않고 다음 날 다시 이어가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잠 못 드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도 잠 못 들면 어떡하지라는 공포였습니다. 이제는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잠 못 드는 날도 있지 뭐, 내일은 또 다르겠지. 이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완벽하게 잠드는 것보다 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100세 건강을 위한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뇨 때문에 밤에 자주 깨시던 분이 수면 습관과 혈당 관리를 병행하여 상태가 호전되셨고 사별 후 극심한 불면증을 겪던 분이 모임 활동과 새로운 습관을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 탓이라 단정 짓지 않고 방법이 있을 거라 믿고 노력한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젊을 때처럼 쓰러지듯 잠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이에 맞는 생체 리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아요. 해가 지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으니 편안하게 쉬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나라도 좋으니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에게도 잠을 되찾는 기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